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지점에 이어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 3가지 그리고 또 단점 3가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. 먼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노트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, 우선 은행 지점이 아닌 이제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느꼈던 장점 3가지로는, 첫 번째, 식사 시간이 지점에 비해 조금 덜 타이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점이나 뭐 본사도 마찬가지고, 은행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나 이제 또 식습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좀 동기부여랄까요? 그런 걸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, 지점의 경우는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. 따라서 식사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한 게 있는데, 본사의 경우는 영업점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고객님과 미팅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이 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식사 시간을 널널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본사 영업부를 제외하고는, 그러니까 이제 지점과 같이 본사에도 마찬가지로 본점에서 그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제 지점 같은 곳이죠.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팀 단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영업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, 높은 직급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편해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면은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남성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군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근무해서 이제 뭐 어디 사령부라든지,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헤드쿼터라고 했는데, 헤드쿼터에는 높은 직급을 가진 그런 이제 장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쪼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해요.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발생하는 거는 직급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얼마 이제 그 뭐랄까 급간이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좀 더 그런 타이트한 게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 이런 높은 직급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위기 안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. 이번에는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았는데요. 첫 번째 단점의 경우는, 지점의 경우는 이제 고객님과 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. 반면 본사의 경우는 이제 그 뭐 투자건이나 아니면 대출건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. 따라서 그거를 개인 한 명한테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팀 단위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 한 명이 역량을 발휘하는 게 특히 진짜 어려워요. 뭐 이제 더욱이 이제 뭐좀 고참이 아니고 신입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의 경우는 설사 그 직원이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저는 이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직원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점을 바로 개인 역량을 발휘하거나 어필하기가 어렵다,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. 두 번째는 행동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어느 회사에서나 근무할 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, 이제 은행의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서비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 직원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되게 얘기가 많이 돌아요. 근데 지점의 경우는 이제 뭐 지점 내에 그런 구성원들한테서 좀 국한돼서 얘기가 도는 반면, 본사는 조금 더 범위가 이제 확장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이런 환경에 더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각별히 더 신경 쓰고 행동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좀 뭐랄까요,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
통근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예를 들면 지점의 경우는 처음 이제 발령을 내줄 때 연고지를 고려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. 저의 경우도 이제 지점에서 처음 근무했을 때 제 이제 거주지와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지점으로 실제로 발령을 내줬고, 실제로 이거는 뭐 이제 뭐 특별히 뭐 다른 전형이 아닌 뭐 시중은행에서도 그런 연고지를 고려해서 이제 발령을 내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는 본사는 딱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사가 예를 들어 뭐저 밑에 부산에 있다.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본사 발령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통근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단점으로 뽑아보았습니다. 네, 이렇게 각 지점과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세 가지씩 한번 뽑아보았는데요. 총평을 하자면 지점과 본사 중에서 어디가 낫냐? 사실 이게 조금 개인차긴 한데 10중 한 8구는 뭐 이제 통근거리가 멀어지고 막 이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은행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영업이나 이런 쪽에 뭐 자신 혹은 뭐 이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사하시더라도 거기서 받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.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다루는 뭐 투자 대출이나 뭐 투자권의 경우는 액수가 상당히 커서 개인적인 역량은 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성과는 더 크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거기다 플러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과 대면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앞으로 장차 커리어를 이제 확장해 나가거나 할 때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각 지점과 본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총평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영상 혹은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또 유익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보고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